지난달 인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사거리를 막 지났을 무렵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핸들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자 크게 당황한 운전자. 소방서 앞에 겨우 차를 세웠는데 그 옆으로 트럭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9일 아침 8시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인천 서구의 심곡 사거리를 지나면서 출근하던 중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거든요. 엄청 막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날도 차가 많아가지고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차가 덜컹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리고 차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안 멈추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핸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고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사고 나겠다. 지금 소방서거든요. 네, 소방서 옆에 마침 공간이 있어서 세웠는데 앞에 알고 봤더니 차가 또 지나가죠. 내려서 봤더니 뒷부분이 아주 크게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쿵!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브레이크와 핸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거 뭐지? 왜 이래 이거? 자, 근데 그때 그 룸미러를 딱 봤더니 대체 뭐가 룸미러에 비쳤던 건가요?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차가 흔들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고 혹시나 뒤에서 누가 박은 건가 해서 바로 룸미러를 확인했는데 그때 이제 그 화물차가 제 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예 덤프가 뒤에서 그렇게 받고 저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등을 켜고 옆에 소방서에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세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덤프트럭 당연히 저는 사고를 인지하고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그냥 쭉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교수님? 네, 쿵 소리는 났지만 이 제보자는 추돌 사고라고는 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추돌 사고면 차가 서야 하잖아요. 저쪽도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가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도 들지 않았고요. 핸들도 막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룸밀러를 봤더니 덤프 트럭이 저렇게 뒤에서 붙어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와우.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150m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벗어나왔는데 당연히 덤프 트럭도 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저 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직진해서 했지만 자, 갔습니다. 보세요. 오른쪽 화면 슝 그냥 가버립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경찰에 얘기하니까 경찰에 아유 그럴 수가 있냐. 덤프 트럭이 그거 뭐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운전하고 또 도망갈 수 있냐라고 해서 블랙박스 이걸 보여줬습니다. 경찰한테. 아이고, 경찰도 못 믿었구나. 이게 맞냐고. 이게 과연 맞냐고. 이게 어떻게 저 덤프 트럭이 치고 도망갈 수가 있냐. 미안하다. 이게 잘못 생각했다라고 당황해 또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꼭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밀고 쭉 가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 사이에 뒷범퍼가 다 망가졌고요. 아이고야. 교체를 했습니다. 220만 원 들었는데 일단은 자신의 그 보험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CCTV 많잖아요. 불박도 있잖아요. 잡아야죠. 자, 그런데 난관을 만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체 모자이크 들어보시죠. 금방 당연히 잡을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또 다시 연락을 저는 드렸죠. 근데 이제 그제서 이제 식별이 안 된다. 번호판 식별이 흙먼지에 뒤덮여서 너무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CCTV가 없는 지점으로 이제 가신 것 같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못 찾겠다. 끊겼다. CCTV가 없어서 못 본다. 진짜 이거 안 보이네? 네, 맞아요. 제보자는 당연히 트럭 운전자가 너무 명확하니까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나서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지는 2주가 됐을 때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영상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덤프 트럭의 뒷번호판, 지금 뭐 글씨 보이시나요? 아니요. 진흙 같은 게 묻은 건지 아예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하. 더 이상한 건 덤프트럭의 앞번호판인데요. 자, 다음 예. 화면 보시죠. 네,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경찰에 따르면 CCTV에 굉장히 선명하게 찍힌 장면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번호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번호판만 뿌옇게 찍혀 있습니다. 경찰도 다른 차 번호판은 잘 보이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소방서 CCTV와 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상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워지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트럭 동선을 따라서 CCTV도 확인을 해봤지만 CCTV가 없는 곳으로까지 이동을 해서 중간에 행적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기쁜 소식. 네. 조금 전에 용의 차량 운전자를 차량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운전자가 이때 이 차량을 운전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빌려줬는지. 예. 아. 딴 사람이 운전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블랙박스 가지고 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트럭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낸 것을 알았는데도 도망갔는지. 그리고 저것도 문제될 겁니다. 지금 번호판이 지금 그래. 식별 불가능하잖아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모든 걸 갖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가서 경찰에 방문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맞다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손 변호사님 짧게요. 기본적으로 저걸 저렇게 치고 아무리 차체가 높다 그래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몰랐다. 예,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그 영상과 상황을 볼 때는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뭐 배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제보자가 다쳤다면은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에 대한 좀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미조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 찾을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